저택은 깊은 오후의 정막을 머금고 있었고 피아노 위로 내려앉은 빛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듯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운전기사 미나의 손끝이 조심스레 건반 위에 닿는 순간 억만장자 사모님 윤정의 발걸음이 복도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그 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미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에 손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고 피아노 내부에서 아주 미세한 공명이 울리듯 방 안에 흔들렸다. 저 이 피아노 처음 보는 건데요. 하지만 윤정은 믿지 못하는 듯 고개를 저으며 숨을 고르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오래 묻어둔 슬픔이 동시에 떠올라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당신 손 내 동생과 똑같아요. 음악실의 공기는 갑자기 차갑게 식었고 닫힌 문 너머 어딘가에서 건반 한 음이 울렸다. 딱 하고 한음. 그 짧은 울림이 두 사람의 과거를 한순간에 뒤흔들고 있었다. 도심 외곽으로 이어지는 긴 도로는 새벽 안개를 품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 고요를 따라 걷고 있는 미나의 발걸음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공간의 기척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듯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운전기사로 취업한 그녀는 여러 일터를 전전하다. 이 재벌가 저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되었지만 아직은 그 무게가 완전히 실감되지 않은 듯 가방끈을 잡고 쓸어내리며 마음속 긴장을 다독이고 있었다. 저택의 높은 담장이 눈앞에 드러나자 미나는 작은 숨을 들이켰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순간부터 알 수 없는 기운이 조심스레 피부 위로 스며들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었다. 철제 게이트는 새벽 조명을 받아 은색으로 번들거렸고 경비실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듯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으며 미나는 출입 카드를 건네며 자신이 오늘부터 이곳의 운전기사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정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모습을 드러내자 공기 속에 오래된 침묵이 깃든 듯한 분위기가 처음부터 미나의 걸음을 붙잡았다. 잘 다듬어진 수목 사이로 새벽 햇살이 길게 내려앉았고 물 머금은 잎사귀에서 떨어지는 이슬이 바닥에 작은 소리를 만들어내며 이 집이 가진 조용한 리듬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었다. 차고 앞에 도착했을 때 미나는 이 공간의 정적에 잠시 말을 잃은 듯 서 있었고 차고 문 안쪽에서 풍겨나오는 기름 냄새와 광택제 향이 묘하게 뒤얽히며 무겁지 않으면서도 빈틈 없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두 대의 검정 세단은 온전한 형태로 고요 속에 잠들어 있었고 엔진도 바퀴도 모두 정돈된 선을 유지하며 뒤틀림 하나 없어 보이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미나는 그 앞에서 무언가 처음 보는 질서를 마주하는 듯 엄숙한 감정이 가슴에 맴돌고 있었다. 엔진을 점검하기 위해 차량에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새벽 공기 사이로 규칙적인 발소리가 정원을 따라 흘러오고 있었고 그 소리가 다가올수록 미나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곧게 세우며 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그 발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 저택의 안주인 윤정이었다. 윤정의 등장과 함께 공기는 더 조용해졌고 그녀의 단정한 실루엣은 차가운 새벽빛을 흡수하듯 한층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미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려 했지만 윤정이 손을 살짝 들어 올리는 순간 그 인사는 조용히 멈춰졌고 그녀의 시선은 미나의 표정과 몸짓을 담담히 살피는 듯 머물러 있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고용관계를 살피는 느낌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스며 있었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본능적으로 기억을 더듬는 듯한 감정이 미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짧은 첫 대면이었지만 미나는 이 집의 주인이 가진 침묵 속 감정이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깊다는 것을 직감하듯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첫 인사 후 저택 내부를 안내받기 위해 미나는 관리 직원과 함께 복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저택은 겉모습보다 안쪽이 훨씬 더 조용했고 바닥에 닿는 발소리마저 튕겨 나오는 소리를 줄이려는 듯 천천히 부서지며 공기 속에 녹아들고 있었다. 벽면에 걸린 그림과 장식품들은 화려함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절제된 방식으로 공간에 놓여 있었고 마치 이 집의 사람들 역시 감정을 안쪽 깊은 곳에 숨겨둔 채 살아온 것 같은 기운이 분위기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러다 미나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춰 선 곳이 있었다. 복도 끝 다른 문들과 달리 묘하게 오래된 숨결이 스며 있는 듯한 작은 문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문에는 작지만 선명한 글씨로 음악실이라 적혀 있었다. 문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공기는 분명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간이 가진 차가움과 동시에 누군가의 감정이 오래 머물던 방만이 지니는 온기가 미묘하게 섞여 있는 듯한 기척을 풍기고 있었다. 미나는 이유도 모른 채 그 문 앞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끌림이 손끝까지 번져 가볍게 떨리는 듯한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뒤쪽에서 조용한 기척이 공기를 흔들었다. 미나가 고개를 돌리자 윤정이 복도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자연스럽게 음악실 문으로 향했다. 그때 윤정의 표정 위에서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고 그 흔들림이 미나의 가슴에도 잔잔한 파문처럼 번져 있었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음악실 앞에서 멈춘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회상을 떠올리는 눈빛이 아니었고 무언가 잃어버린 감정을 견뎌내는 사람의 침묵이 그 안에서 길게 이어지고 있는 듯했다. 그 침묵은 미나까지도 조용히 붙잡아두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저 숨을 고른 채 그 공간에서 묘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첫 근무 일정에 따라 미나는 윤정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는 운전을 시작하고 있었다. 차량 안은 흐르는 공기조차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듯 차분했고 윤정은 시선을 창밖으로 고정한 채 말없이 풍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분명 지나가는 도로나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오래전에 어느 장소를 더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스며 있었고 미나는 그것을 모른 척하기 어려운 공기의 무게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 차량에서 클래식 음악이 은근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미나의 손끝이 아주 가볍게 떨렸다. 그 곡은 어린 시절 수없이 연습했던 곡이었지만 지금 들리는 멜로디는 오래전 기억과는 전혀 다른 결을 품고 있는 듯했고 음들 사이에 스며 있는 미세한 흔적이 이 저택 어딘가에 남아있던 감정의 잔향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윤정 또한 그 곡이 시작되자 아주 천천히 눈을 내려깔았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기척이 좌석 위로 번져 나오며 차량 안의 공기를 점점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그 떨림은 단순한 감상이라 하기에는 너무 깊었고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연주하던 손놀림을 떠올리는 듯한 마음의 진폭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서로 다른 방향의 감정이 미묘하게 겹쳐지는 느낌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미나는 이 곡을 단순히 우연히 틀린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윤정이 이 선율을 대하는 마음이 평범한 감정이 아니라 오래 묻어둔 기억을 건드리는 듯한 무게를 품고 있다는 사실 역시 천천히 느껴지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미나는 이 저택이 감추고 있는 것들이 단순히 부유함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희미하게 품기 시작하고 있었다. 첫 운행을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공기에는 이른 오후의 따뜻한 빛이 가만히 내려앉아 있었고
윤정의 걸음은 돌아오는 길 내내 조금씩 무거워지는 듯한 기척을 남기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뒤 그녀는 일정 기록을 정리하는 듯 했지만 손끝의 움직임에서 집중력이 쉽게 머물지 못하는 미세한 떨림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 떨림은 미나의 눈에도 조심스럽게 잡히고 있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며 복도를 지나는 순간 윤정의 시선은 어느 방향도 아닌 음악실로 자연스럽게 향했는데 그 시선은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자신을 불러온 장소를 다시 마주하기라도 한 것처럼 잠시 흔들리고 있었다. 윤정은 관리 직원에게 맡길 수 있는 일들까지 직접 챙기는 듯한 몸짓을 보였지만 복도 끝의 음악실 앞에 이르자 모든 움직임이 조용히 멈추었고 그녀는 문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 사람처럼 몸을 아주 조금 기울였다. 그 공간 앞에서 윤정의 손끝은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고 그 행위가 조용한 복도에 너무 선명하게 남아 누군가의 오래된 망설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미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진폭이 너무 커서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렵고 무심히 시선을 돌리기도 어려운 채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윤정은 마침내 아주 조심스럽고 더디게 문을 열었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간에서 퍼져나오는 공기가 복도를 향해 흘러나오며 작은 파문을 만들듯 울렸다. 그 공기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애매한 온도를 지니고 있었지만 분명 오랜 세월 누군가의 감정이 이곳에 고여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묘한 잔향을 품고 있었다. 음악실 내부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햇빛 아래 은근한 광택을 띠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피아노 주변의 공기는 사람의 손길이 오랜 시간 닿지 않은 듯한 고요를 숨기고 있었다. 윤정은 문을 연 채 방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천천히 안으로 걸음을 옮겼고 마치 오래전 시간을 다시 불러오는 사람처럼 서서히 그 방 한가운데에 온기를 남겼다. 그 순간 미나는 문가에서 머뭇거리며 방 안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윤정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서는 그 장면은 왠지 모르게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될 장면처럼 느껴지고 있었고 음악실을 바라보는 윤정의 뒷모습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얽혀 있었다. 윤정은 피아노 앞에서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다.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방 안의 공기는 서서히 무겁게 가라앉았고 유리창 너머의 햇빛조차 그 무게를 다 비추지 못하는 듯 점차 흐려지는 느낌을 남겼다. 그리고 마침내 윤정은 고개를 돌려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명확한 언어 대신 오랜 침묵과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듯한 흔들림이 묻어 있었고 미나는 그 시선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순간 윤정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떨리며 미나를 방 안으로 향하게 하는 듯한 손짓이 나왔고 그 손짓은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품고 부드럽게 공기 속으로 번지고 있었다. 미나는 그 손짓에 이끌리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음악실 문턱에 다다랐을 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더 무겁게 내려앉는 듯한 기운이 스며들며 그녀의 호흡을 짧게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녀는 피아노가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옮겼고 그 순간 피아노 건반 위에 떨어져 있는 빗줄기가 유난히 선명해 보이면서 손끝이 이유 없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고 있었다. 그 서늘함 속에는 단순한 긴장만이 아니라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한 기억의 파편이 불쑥 떠오르는 듯한 감정의 흔들림이 은근하게 번졌다. 윤정은 피아노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의자를 밀어냈고 그 움직임은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다시 불러들이는 과정처럼 신중하고도 약한 떨림을 품고 있었다. 그 떨림은
윤정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기억을 다시 마주하려는 순간에만 나타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두 손을 맞잡은 그녀의 손등에도 미세한 긴장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미나는 피아노 앞에 놓인 의자를 마주한 채 잠시 숨을 들이켰고 방 안가득한 정적 속에서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망설이는 기척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윤정의 시선이 피아노가 아닌 그녀에게 고정되는 순간 그 시선 안에 담긴 감정이 마치 부탁한다는 듯한 조용한 울림으로 전해져 미나는 의자 앞으로 아주 천천히 다가서고 있었다.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건반 위로 쏟아지는 빛이 손등에 닿았고 미나는 손끝을 건반 가까이에 가져갔다가 떼며 숨을 다시 한번 길게 들이켰다. 그 움직임에는 오래전 피아노를 멀리하게 된 날부터 스스로도 모르게 묻어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다시 떠오르는 듯한 진폭이 있었고 건반에 손을 올리는 일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 듯 가슴 깊이 묘한 떨림이 번지고 있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단 한눈도 놓치지 않은 채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흔들려 들어가며 얼굴 전체에 미묘한 긴장이 번지고 있었다. 미나의 손끝이 건반 위로 완전히 올라가는 순간 윤정의 몸이 갑작스레 굳었다. 그 굳음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몸 전체가 기억과 충격 사이 어딘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정지된 듯한 모습으로 손끝에서부터 어깨까지 서서히 굳어가는 기척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마저 함께 멈추는 듯했다. 흘러들던 미세한 햇빛조차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미나의 손끝이 건반 위에서 아주 작은 떨림을 남기며 멈춰선 채 공간 전체를 잠시 붙잡아두고 있었다. 윤정의 눈은 미나의 손가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 속에는 믿기 어려운 깨달음이 높아져가는 긴장과 충격이 동시에 서려 있었고 입술이 떨리는 기척도 그 사실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미나의 손놀림이 윤정의 잃어버린 여동생이 연주하던 바로 그 방식과 완벽하게 같았기 때문이었다. 윤정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려다 그대로 멈춰버렸고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몸 전체가 굳어버리는 감정의 파동에 잠겨 있었다. 그 파동은 단순한 회상도 추억도 아니었고 오래전 잃어버린 존재가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은 현실감으로 윤정을 압도하고 있었다. 음악실 안의 시간은 그 순간 완전히 끊기듯 정지했고 미나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건반 위에서 손을 올렸을 뿐인데 그 조용한 움직임만으로 이 저택의 오랜 침묵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깨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음악실에 고요가 길게 내려앉아 있던 순간 시간은 마치 얇은 막 위에서 흔들리다 멈춘 듯한 결을 만들고 있었고 미나의 손끝은 건반 위를 아주 조금 스쳐 지나가는 채로 여전히 떨림을 품고 있었다. 윤정은 몸 전체가 굳은 채 서 있었고 방 안의 색조가 아주 조금 바래 보이는 느낌이 들 만큼 그녀의 호흡은 불안정하게 얕아지고 있었으며 오래된 기억이 갑작스럽게 현실 위로 떠오르는 충격이 그 눈빛에 잔잔하게 번지고 있었다. 미나는 피아노 앞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어 윤정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이 닿는 순간 윤정의 표정에서 사라져 있던 힘이 조금씩 깨져나가며 어깨가 서늘하게 떨어지는 듯한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두려움만도 슬픔만도 아니었고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너무 선명하게 되살아났을 때만 나타나는 복합적인 감정의 흔들림처럼 방 안에 은은히 감돌고 있었다. 음악실 바닥 위로 길게 뻗어나간 햇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조용히 잇고 있었고 그 그림자 사이로 흐르는 공기에는
아직 표현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작게 떠다니는 듯한 묘한 기운이 스며 있었다. 윤정은 겨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그 움직임마저 힘겨워 보였고 발끝이 바닥을 스치는 과정에서도 감정을 누르려는 기척이 길게 퍼지고 있었다. 피아노 건반은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 무음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울림이 남아 있었고 미나는 그 울림이 자신의 몸 안쪽까지 천천히 번져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로 닫아두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듯한 느낌과 이 방 자체가 그녀의 무엇을 계속 건드리는 듯한 미묘한 이끌림이 마음 깊은 곳에서 동시에 흔들리며 몸을 가볍게 덮고 있었다. 윤정은 결국 음악실 뒤편의 작은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고 아주 깊은 숨을 들이쉬며 숨을 다잡으려는 듯했다. 그러나 그 숨결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차고 넘칠 듯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이 방 안의 공기에도 서서히 영향을 퍼뜨리며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미나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피아노 앞을 벗어났고 그 움직임에서조차 음악실의 온도가 약간씩 달라지는 느낌이 스며 있었다. 손끝에는 피아노 건반의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맴돌고 있었고 그 여운이 몸 안에서 천천히 잔향처럼 남아있는 듯했다. 윤정은 여전히 창문 가까이 서 있었고 빛을 등에 받으며 몸을 지탱하는 모습이 너무 위태롭게 보일 만큼 흔들린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에 긴장을 억누르는 흔적이 스며 있었고 그 억눌림이 오히려 더욱 크게 느껴지며 방 안의 분위기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다. 윤정은 창문 가까이 서 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 끝을 가볍게 깨물며 떨림을 숨기려 하고 있었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려는 감정의 파편이 뒤섞여 있었다. 그 파편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시간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존재가 다시 눈앞에 겹쳐 보이는 듯한 기척이 윤정의 몸을 묶어두고 있었다. 그녀에게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잃어버린 여동생의 존재와 연결된 거의 유일한 기억의 통로였다. 여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피아노 앞에서만큼은 살아있는 듯 빛났고 손끝의 선율은 주변 사람들조차 숨을 멈추게 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어느 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그 사라짐 뒤로 남은 것은 긴 침묵과 설명되지 않은 질문들 뿐이었다. 윤정은 그날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고 여동생의 실종 이후 피아노라는 존재 자체를 집안에서 멀리하게 되었으며 음악실 문도 자연스럽게 닫힌 채로 오랜 시간을 지나야만 했다. 그러나 오늘 미나가 건반 위에 손을 올린 그 짧은 순간 여동생의 움직임이 너무도 정확하게 겹쳐 보였고 그 감각은 윤정의 심장을 한순간 움켜쥐는 듯한 충격을 퍼뜨렸다. 그 충격은 두려움보다 먼저 놀라움을 불러왔고 그 다음에 뒤따라온 건 오랜 슬픔이 스멀스멀 입안까지 밀려오는 듯한 무게였다. 그 슬픔은 너무 오래 묻혀 있어 제대로 표출되지 않은 채 삶의 이면에 눌려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무뎌지지 않은 채 깊은 층에서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었다. 미나는 그런 윤정의 흔들림을 보며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방 안에 스며 있는 묘한 침묵이 단순히 분위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감정의 굴곡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피아노 옆에 놓인 작은 스탠드 위에는 오래된 악보 하나가 펼쳐져 있었고 먼지가 거의 앉지 않은 것을
보면 최근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본 흔적이 있었다. 그 악보에는 연필로 적은 작은 표시들이 남아 있었고 표시들은 모두 특정 구간에만 집중돼 있었다. 미나는 그 표시들이 왜 눈에 띄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구간들이 자신이 방금 손을 올리기 직전 떠올랐던 선율의 흐름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 순간 음악실 전체에 잔향처럼 오래된 냄새와 종이 특유의 향이 흐르며 감정이 더 오래된 시간으로 파고드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음악실에서 벗어난 뒤 미나는 복도를 지나며 처음부터 느껴졌던 저택의 묘한 정적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 집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정원사와 관리 직원이 분명 존재함에도 그들의 움직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고 복도를 가로지르는 공기조차 다른 집과는 다른 결을 지닌 듯 잠잠하게 머물러 있었다. 특히 음악실 주변의 공기는 저택 안에서도 가장 무거운 느낌이었고 미나는 그 공간 근처에만 가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유 모를 떨림이 올라오는 것을 자꾸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떨림은 단순한 불안이라기보다 오래된 기억과 관련된 어떤 감정의 잔패가 스며 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미나 역시 피아노를 멀리하게 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그녀가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종류의 감정이었는데 음악실에서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다. 그 선명함 때문에 손끝이 차가워졌고 가슴 언저리가 다시 굳어지는 듯한 고통이 아주 얇게 스며들었다. 저택 내부를 다시 지나며 미나는 벽면의 그림과 장식품들을 보았지만 그 각각의 물건들은 마치 누군가의 감정을 닫아두기 위해 놓여진 듯 뒤로 숨어 있는 의미를 품고 있는 듯했다. 화려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숨기려는 듯한 배치, 빛을 일부러 차단한 듯한 조도, 공기의 느린 흐름, 그것이 저택의 분위기를 더욱 비현실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 집 곳곳에는 누군가의 시간이 갑자기 끊긴 채 멈춰 있는 느낌이 있었고 그 멈춤은 이 집이 일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곳에 균열이 생긴 채 지난 세월을 버텨온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오늘 음악실에서 아주 작은 틈을 열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미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저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사모님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이 집 전체의 흐름과 깊게 얽혀 있는 오래된 사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이 감각은 기분 탓이라 보기 어려웠고 오히려 이 집의 모든 공간이 하나의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듯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미나는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조용히 숨을 가다듬고 있었고 음악실에서 나오며 느껴진 감정의 파동이 여전히 가슴 안 어딘가에 남아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단순한 긴장이나 놀람과는 달랐고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느끼는 독특한 감정의 잔향처럼 그녀의 걸음에 따라붙고 있었으며 그 감정이 서서히 이 저택의 공기와 맞닿는 느낌이 묘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던 중 저택 안쪽에서부터 아주 약한 기척이 스며드는 듯 했는데 처음에는 바람 탓이라고 넘길 정도의 작은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점점 걸음을 옮길수록 그 기척은 방향성을 갖기 시작했고 마치 누군가 복도 반대편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공기를 밀어내는 듯한 흐름이 은근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 흐름은 저택 곳곳에 배치된 물건들과 벽면에 걸린 사진들 사이에서 얇은 실처럼 연결된 듯한 결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미나는 그 결을 따라 시선을 돌리며 알 수 없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한 장의 사진 앞에 멈춰 선 순간 그녀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정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소녀가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품듯 가까이 있었고 눈빛이 너무 닮아 자매라는 것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진 속 소녀의 표정에는 어디선가 본 듯한 기운이 묻어 있었고 미나는 그 눈빛을 오래 들여다보는 동안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서서히 번져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감정은 불편함이 아니었고 오히려 누군가를 오랜만에 마주한 듯한 미묘한 친숙함이었으며 사진 속 소녀의 손 모양이나 어깨의 기울기가 어딘가 자신과 닮아 있다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감정은 너무 갑작스러워 미나는 스스로를 부정하듯 천천히 시선을 떼었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울림이 계속 남아 있었다. 저택 전체가 본래 이런 분위기였는지 아니면 오늘을 기점으로 무언가 깨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미나는 분명히 이 집의 공기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살아있는 듯한 흐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햇빛이 천장 유리창을 통해 내려오는 복도 구간에 이르자 먼지들이 빛 사이로 서서히 떠다니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고 그 움직임조차 시간의 흐름에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 빗줄기들은 모든 움직임을 느리게 만드는 듯 방 전체에 낮은 울림을 남겼고 미나는 그 공간을 지나며 자신의 발걸음도 조금씩 지연되는 듯한 기분이 들고 있었다. 저택 안쪽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는 미세한 울림은 음악실에서 느꼈던 떨림과 묘하게 연결되는 듯 했고 그 연결은 이 집이 품고 있는 오래된 사건이 표면 위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리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아주 얇고 길게 울리는 듯한 피아노의 잔향이 미나의 귓가를 스쳤다. 분명 그녀는 피아노를 건드리지 않았고 음악실 문도 닫힌 상태였는데 그 울림은 분명 건반에서 비롯된 것처럼 들렸고 저택의 구조를 따라 복도 끝까지 흐르는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미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울림은 이미 공기 속에 흩어져 버린 듯 금세 사라져 버렸고 그 여운만이 마음속 깊이 잔상으로 남아 흔들리고 있었다. 그 여운은 단순한 환청이라기보다 누군가 이 집 어딘가에서 여전히 피아노를 치고 있는 듯한 감정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고 미나는 그 흔적이 자신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쉽게 넘길 수 없는 묘한 이끌림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정이 복도 끝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표정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지만 방금 누군가의 이름을 오래전 기억에서 꺼내든 사람처럼 눈빛이 더 깊고 날카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 전체가 윤정을 따라 진동하듯 달라 보였다. 윤정의 등장 이후 복도 전체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진지하게 가라앉았고 그녀의 걸음은 음악실에서 받았던 충격을 다 추스르지 못한 채 어딘가 흐트러진 느낌을 남기고 있었다. 그 흐트러짐을 감추려는 듯 어깨를 곧게 펴고 있었지만 팔과 손끝의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듯 약한 떨림이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 떨림이 미나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윤정이 다가오는 동안 미나는 자세를 바르게 고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 역시 이유 모를 떨림을 품고 있었고 이 떨림이 단순한 긴장 때문이 아니라 깊은 감정의 잔향처럼 이어지는 것을 스스로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윤정의 눈빛이 미나에게 닿는 순간
공기 속에는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 정적은 일상적인 침묵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가 이어지고 끊어지는 경계에 놓인 특별한 순간처럼 가볍게 진동을 남기고 있었다. 윤정의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놀람 이상의 감정이 겹쳐 있었고 그 겹침이 미나에게도 미세하게 스며들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만들어지는 듯한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다시 고개를 드는 듯한 감정의 파문이 두 사람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 파문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윤정의 눈가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의 잔향이 묻어 있었고 그 감정은 누군가를 잃어버린 슬픔과 오랜 세월 이어진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힌 모습으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미나는 그 감정을 보고 매우 조심스럽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 호흡 속에서도 자신의 깊은 곳에서 오래 숨겨둔 감정이 따라 올라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갑자기 더 짙어지고 더 느려지고 더 묘하게 변해갔다. 마치 이 저택의 모든 감정이 한 점으로 모여드는 듯한 순간처럼 흐름이 바뀌었고 미나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무언가 커다란 비밀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질 것 같은 감각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다. 저택의 가구와 그림들은 그저 벽에 걸린 물건들처럼 보이지 않았고 마치 이 집의 과거를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공간 전체가 두 사람의 감정을 함께 바라보는 듯한 독특한 긴장이 이어지고 있었다. 복도에 스며든 빛은 윤정과 미나 사이에 길게 그림자를 내려놓았고 그 그림자가 겹쳐지는 순간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의 형태로 이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그 착각은 단순한 시각적 현상이 아니었고 두 사람의 과거가 서로에게 닿아 있다는 미세한 감정적 증거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정의 숨결이 아주 작게 흔들리며 어깨 위로 약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고 미나의 가슴 깊은 곳에서도 이유 모를 울림이 조용히 일렁였다. 그 울림은 단순히 피아노 때문이 아니었고 단순히 음악실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이 숨겨온 오랜 비밀이 두 사람을 통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는 조짐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짐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분명한 방향성을 갖기 시작하고 있었다. 저택의 이른 오후는 조용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공간 곳곳에 은근한 흔들림을 남기고 있었고 복도 깊숙한 부분에서는 아직 음악실에서 스며 나온 감정의 진동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채 미묘한 울림처럼 남아 있었다. 미나는 일정 전달을 마친 뒤 저택 내부를 다시 정리하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피아노 앞에서 보았던 윤정의 떨림이 계속 잔상처럼 남아 있었고 그 잔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져 가는 듯한 기세를 띠고 있었다. 저택의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은 이전과 다르지 않게 잔잔하게 내려오고 있었지만 미나는 그 뒤조차도 조금씩 흐름이 느려 보이는 느낌을 받고 있었고 저택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은 착각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특히 복도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오래된 의자나 장식품에서 묘하게 오래된 냄새와 기운이 퍼져나오는 듯했고 그 냄새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함께 배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었다. 미나는 그 감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저택 어느 방향으로 가든 미세하게 스치는 기척들이 몸을 따라오는 듯했고 그 기척들이 어딘가 특정한 장소로 연결되는 듯한 결을 띠고 있었다. 그 결은
음악실과 근접한 공간에서 더 강하게 느껴졌고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음악실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음악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문 너머에 남아있는 한기 섞인 정적은 마치 누군가 방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서 있는 것처럼 묘한 기운을 품고 있었고 그 기운이 복도 깊은 곳까지 파문처럼 퍼져나오는 듯했다. 잠시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던 미나는 이 집에서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운 기척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점점 더 자각하고 있었고 그 자각은 이곳에 얽힌 오래된 사건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 불안한 인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있었다. 저택 직원이 정원 쪽 업무를 요청해 미나는 내부에서 바깥으로 향하려 했지만 길을 돌던 중 문득 보이지 않던 좁은 복도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 복도는 지금까지의 동선에서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던 길이었고 다른 복도에 비해 조도가 훨씬 낮았으며 벽지가 오래된 듯 미세하게 들떠 있는 모습이 지나치게 눈에 띄었다. 직원의 말로는 저 복도는 오래전에 쓰이던 공간으로 지금은 거의 출입이 없다 했지만 미나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고 그곳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아주 천천히 옮기고 있었다. 좁은 복도 안은 공기가 확연히 다르게 느껴졌고 오래된 나무 냄새와 습기 섞인 향이 어지럽게 퍼져 있었으며 바닥의 나무 틈 사이에서는 부서진 먼지가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듯한 기척이 있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벽면에는 오래전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 속에는 윤정과 남편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함께 웃고 있었지만 사진 가장자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지워지지 않은 듯한 묘한 칠흑색 자국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은 사진 틀의 아래쪽에서 시작해 천천히 손가락으로 만진 듯한 흐름을 남기며 아래로 길게 흘러내렸고 그 자국의 형태가 마치 눈물처럼 보인다는 느낌을 미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자국만을 본다면 단순한 변색일 수도 있었지만 미나는 그 앞에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이질감을 느끼며 오래 멈춰 서 있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약하게나마 들리는 기척이 있었다. 처음에는 바람 탓이라 넘길 수 있을 만큼 작았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오며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은 분명 사람이 걷는 걸음과 유사한 리듬이었다. 미나는 누군가 오는 것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발소리의 리듬만은 확실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어딘가에서 똑같은 속도로 반복되는 듯 했으며 그 반복이 복도 전체를 가볍게 뒤흔들고 있었다. 그 기척은 어느 순간 갑자기 끊겼고 끊기는 순간 복도에 서 있던 공기까지 함께 멈추는 듯한 정적이 약하게 내려앉았다. 미나는 그 정적 속에서 본능적으로 느꼈다. 단순한 빈 복도의 고요가 아니라 누군가 이 공간에서 오래전부터 무엇인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운이 서서히 스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복도의 끝에는 작은 문 하나가 있었고 열쇠 구멍이 녹색빛으로 부식된 채 아직도 쓰임을 잃지 않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흐르는 공기를 느끼는 순간 미나는 온몸에 작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고 이 방이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 공간은 분명 이 집의 핵심에 놓인 오래된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듯했고 그 사건은 윤정이 끝까지 닿지 못했던 과거의 어떤 조각을 담고 있는 느낌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미나는 좁은 복도 끝의 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손끝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지만 문손잡이에 닿기도 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갑자기 밀려 올라오고 있었다.
그 감정은 마치 오래전 지나간 일을 본능적으로 떠올릴 때 찾아오는 감각과 닮아 있었고, 그 감각은 미나의 손끝을 서늘하게 만들며 몸을 아주 가볍게 움츠러들게 했다. 이 저택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느끼기 시작한 불안한 조각들이 점점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기 시작했고, 미나는 자신이 단순히 취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확신하고 있었다. 그 확신은 피아노 앞에서 느낀 감정의 떨림과도 깊게 닿아 있었고, 그때 느꼈던 선율의 잔향이 다시 마음속에서 떠오르며 손끝을 흔들어 놓았다. 미나는 어린 시절 잠깐 피아노를 배웠던 기억을 어렴풋이 떠올렸지만, 그 기억은 분명한 형태를 갖기 전에 어딘가 흐릿하게 끊겨 있었고, 그 끊김이 너무 오래전부터 이어진 탓에 세부적인 장면은 거의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윤정 앞에서 건반 위에 손을 올릴 때 떠올랐던 손놀림은 과거의 흐릿한 기억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 연결이 지금 복도 앞에서 다시 흔들리듯 돌아왔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기억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던 문을 조금씩 밀어 열고 있는 듯한 기척이 어렴풋이 느껴졌고, 그 기척은 무언가 큰 비밀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 묘한 압박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좁은 복도 끝 문에 손끝을 가까이 가져갈수록 과거의 조각들이 서서히 뒤에서 밀려 올라오는 감각이 더 커지고 있었고, 미나는 그 조각들이 지금의 자신과 이 저택과 윤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틈 사이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선명한 피아노 건반 소리가 한 울렸다. 미나는 숨을 멈추었다. 피아노는 닫혀 있었고 아무도 건드린 흔적이 없었지만, 분명 피아노에서 울려나온 하나가 복도 끝까지 이어진 것이었다. 그 한 음은 미나의 기억을 깊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잡아당기듯 강하게 끌어올렸고,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로 차갑게 꽂히는 듯한 감각이 떠올랐다. 저택의 어딘가에서 분명 누군가가 과거의 조각을 깨우고 있었다. 복도 끝 작은 문 앞에서 미나의 손끝은 여전히 공중에 머물러 있었고, 문 안쪽에서 스며 나오는 기척은 생각보다 더 짙고 오래된 감정을 품고 있는 듯 천천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기척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었고, 마치 이 집의 어느 지점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무엇인가가 누군가를 감지하는 순간 흔들리듯 어딘가에 퍼져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다. 미나는 문을 천천히 밀었고, 문이 열릴 때 삐걱거리는 낮은 마찰음이 복도에 길게 흘렀다. 작은 공간은 생각보다 더 깊었고, 약간의 빛만으로도 방 안에 쌓인 먼지가 공중에 떠다니며 오래된 시간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벽면에는 낡은 악보들이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었고, 어떤 악보는 가장자리가 완전히 발에 색을 잃은 채 구겨져 있었으며, 또 어떤 악보는 중앙 부분만 유독 손자국처럼 달아 있었다. 그 흔적은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만졌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정하던 시기에 반복적으로 찾은 손길을 떠올리게 하는 형태였고, 미나는 그 지점에서 예전의 감정이 다시 오르는 듯한 묘한 떨림을 느끼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의자 앞 바닥에는 오래전 떨어진 연필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연필 조각을 보는 순간 미나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가슴 안쪽에서 서늘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연필을 오래 잡아본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미묘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손자국의 형태가 미나의 기억 어딘가와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아주 얇게 스쳐 지나갔다. 방 가장자리에는 작은 서랍장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서랍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열어본 흔적도 거의 없어 보였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는 헝겊에 감싸진 작은 물건이 하나 들어 있었다. 그 물건은 다름 아닌 오래된 피아노 교본이었다. 표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안쪽을 펼치는 순간 작은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고 그 글씨는 마치 어린아이가 적은 듯한 둥근 필체를 지니고 있었다. 그 필체를 본 순간 미나의 호흡이 짧고 깊게 흔들렸다. 어린 시절 자신의 공책 한쪽에서 본 적 있는 글자의 형태와 너무 닮아 있었고 그 순간 기억의 파편 하나가 아주 약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떠오르는 속도가 너무 느렸고 파편이 사라지기 전까지 붙잡지 못한 채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감각이 남았다. 미나는 손등을 가볍게 움켜쥐며 그 감각이 몸 안에서 일렁이는 것을 견디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방이 자신과 무언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짧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윤정이었다. 윤정의 눈빛은 복도보다도 더 어두워 보였고 마치 이 방을 다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오래 묻어둔 감정이 거칠게 튀어오르는 듯한 흔들림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 안으로 한 걸음도 들어오지 않은 채 문가에서 멈춰 있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이 공간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단번에 느껴질 만큼 무거운 정적이 두 사람 사이에 퍼지고 있었다. 방 안 공기는 윤정의 숨결이 닿지도 않았는데도 갑자기 더 차가워진 듯했고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감정의 결은 시간이 아주 오래전부터 끊어진 채 방치된 어떤 상처의 표면을 다시 들추는 것 같은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윤정은 문가에 서서 방 안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방의 물건 어디에도 완전히 닿지 못한 채 공중에서 떨리듯 멈춰 있었다. 그 시선 안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감정이 얇게 겹쳐 있었고 그 겹침이 방 안 공기를 더욱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미나는 그 시선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고 그녀의 몸 안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듯한 기척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기척은 이 저택에서 처음 느꼈던 이질감과도 연결되어 있었고 피아노 앞에서 떠오른 손끝의 감각과도 이어지고 있었으며 지금 이 숨겨진 방 안에서 다시 진폭을 키우며 스며 나오고 있었다. 윤정의 시선이 천천히 서랍이 오래된 교본으로 옮겨지자 그녀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고 입술 근처에서 미세한 떨림이 나타나 방금 삼킨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듯한 기척이 드러났다. 그 떨림은 단순한 추억 때문이 아니라 이 방에 서려 있는 어떤 사건이 결코 과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천천히 윤정의 몸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미나는 윤정이 이 방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어떤 감정을 꺼내기 위해 싸우는 모습이 분명 보였고 그 모습은 잃어버린 누군가를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의 고요한 고통처럼 느껴졌다. 그 고통은 오래전 멈춘 시간이 다시 움직이려 할 때 드러나는 특유의 울림을 가지고 있었고 미나 역시 그 울림에 이끌리듯 숨을 가다듬으며 마음 한가운데서 어떤 조각이 일어나려는 느낌을 받았다. 방 안의 빛은 어느 순간부터 이전보다 더 서늘해졌고 먼지가 떠다니는 움직임조차 조금 느리게 보일 만큼 공간의 흐름이 무겁게 변해갔다. 그 변화는 이 방이 단순한 보관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라는 암시를 너무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 방은 분명 윤정의 여동생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공간이었다. 그 사실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공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고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몹시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순간 미나의 기억 깊은 곳에서 짧고 강한 이미지를 스쳐 지나갔다. 흰색 피아노 앞에서 누군가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장면. 그 웃음의 흔적 뒤에 따라붙는 희미한 멜로디. 어린 자신이 그 옆에 서 있었던 것 같은 잔상. 그 잔상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 붙잡지 못했지만 그 잔상 속 인물이 누구였는지 가슴은 이미 알고 있는 듯 깊게 울리고 있었다. 윤정 역시 같은 순간에 몸을 가볍게 뒤로 젖히며 숨을 삼켰고 미나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이 갑자기 더 깊고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고 마치 눈앞에 미나에게서 잃어버린 여동생의 웃음이 그대로 겹쳐 보이는 듯한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언어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 집이 숨긴 비밀과 두 사람의 과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감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흐름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 집의 가장 깊고 오래된 어둠으로 두 사람을 함께 끌어당기고 있었다. 숨겨진 작은 방을 뒤로하고 복도에 나섰을 때 저택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정오의 햇빛조차 복도 벽에 제대로 닿지 못한 채 희미한 색만 남긴 듯 흐려져 있었다. 미나는 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발끝에 묘한 저항이 느껴졌고 마치 바닥이 아주 얇은 안개층 위에 놓인 듯 불안정한 진동이 몸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그 진동은 방금 겪은 그 공간의 기운이 아직도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이 집이 오래도록 눌러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표면 위로 올라오며 만들어낸 반응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복도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면 창문 너머 정원에도 묘한 정막이 퍼져 있었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기이한 정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조용했다. 마치 저택 전체가 누군가의 귀를 막은 채 안쪽으로만 숨을 들이켜고 있는 듯한 기운이 가득했고 그 기운 속에서 미나는 자신이 어디까지 들어와 버린 것인지 조심스럽게 가늠하고 있었다. 윤정은 복도 뒤쪽에서 아직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숨겨진 방을 보기 전보다 더 흘러내린 듯한 슬픔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슬픔은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오래 쌓아두었던 종류의 감정이었고 방금 그 방을 열어본 순간 그 감정 전체가 얇은 균열을 내며 새어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미나는 자연스레 윤정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고 윤정의 어깨 위에서 어지럽게 흔들리는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도 같은 박자로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그 박동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동질감이 겹쳐 있었고 그 겹침은 두 사람 사이에서 흘러나온 감정의 실타래가 어느새 서로에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 보였다. 저택의 계단 아래에서부터 작은 기척이 들렸는데 그 기척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고 무언가가 천천히 위치를 바꾸는 듯한 느낌만 복도 끝쪽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미나는 고개를 돌려 그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윤정 또한 잠시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눈빛을 깊게 가라앉혔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 경계와 불안이 섞여 있었고 이 저택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묵혀있던 어떤 상황이 이제 실제의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무언의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윤정은 복도 한가운데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가슴 위에 손을 올렸고
미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 집의 감정이 윤정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뚜렷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 집 전체가 과거를 억눌러 왔고 그 억눌림이 지금 미나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틈을 내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그 틈은 결코 작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이 방금 발견한 그 작은 공간이 시작점이 되어 저택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려 한다는 기척이 선명하게 번지고 있었다.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킨 뒤 미나에게 몸을 돌렸고 복도 반대편에 있는 자신의 개인 방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무너지는 것을 억지로 붙잡아 안정시키려는 사람의 걸음처럼 보였고 미나는 그런 윤정을 따라 조심스럽게 뒤를 따르고 있었다. 저택의 한쪽 날개에 위치한 윤정의 방까지 이어지는 복도는 지금까지 미나가 지나왔던 복도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는 가족 사진이나 장식품이 거의 없었고 복도의 벽면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는 조용한 빛만이 놓여 있었는데 그 빛 아래에서 윤정의 그림자는 길고 가늘게 늘어져 있었으며 그 그림자에서 짧은 떨림이 흘러나오듯 흔들리고 있었다. 윤정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편안한 감정이 아닌 오랜 세월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머물다 떠난 듯한 잔향을 품고 있었고 그 잔향이 문 밖에서도 충분히 느껴질 만큼 짙게 남아 있었다. 윤정은 손잡이를 잡으려다 잠시 손을 멈췄고 그 멈춤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손등에 퍼진 얇은 떨림은 방 안에 있는 무언가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겨운지 보여주는 듯했고 미나는 그런 윤정의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부분까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마침내 윤정이 문을 열었을 때 방 안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더 고요했고 그 고요는 정리된 공간에서 나오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이 쌓여 차분하게 흘러가는 듯한 고요였다. 방 안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과 침대, 작은 조명, 그리고 벽 한쪽에 놓인 오래된 악보 상자가 있었다. 그 상자는 다른 물건들과 달리 유난히 오래된 모습이었고 특히 뚜껑 부분에 희미하게 긁힌 자국이 남아있어 오랜 세월 여러 번 열리고 닫힌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윤정은 그 상자 앞에서 잠시 멈추었고 그녀의 손이 천천히 상자 위를 쓸어내리는 동안 방 안 공기는 묘하게 쿵 하고 흔들린 듯한 잔진동을 남겼다. 미나는 그 순간 조용히 숨을 들이켰고 피아노 건반 위에서 느꼈던 감정의 잔향이 다시 낮은 울림처럼 가슴 앞에서 맞닿는 느낌이 들고 있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와 잔뜩 눌린 감정의 흔적이 방 안으로 확 퍼져나왔고 윤정의 손은 자연스레 안쪽으로 향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녹음 테이프와 작은 다이어리,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펼쳐지지 않은 흰 종이가 하나 들어 있었다. 윤정은 다이어리를 손에 올리지도 못한 채 잠시 멈춰 있었고 그 순간 미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사진 쪽으로 향했다. 사진 속에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고 그 옆에서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장면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사진 속 소녀의 어깨 라인, 손 모양,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미나의 기억 어딘가에 깊게 닿아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단순한 추억의 흔들림이 아니었고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의 일부가 그 사진 속에 들어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각이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윤정은 상자 안에 있는 녹음 테이프 위에서 손끝을 잠시 머물렀고 손을 떼려 했지만 결국 떼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나직하고 아슬아슬하게 흔들렸고 미나는 그 눈빛에서 참아온 감정이 이제 방향성을 가진 채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녹음 테이프는 아주 오래된 것이었고 라벨이 거의 지워져 내용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윤정은 이 테이프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그걸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윤정의 손끝은 얇은 떨림을 잃지 못하고 있었고 그 떨림은 피아노 앞에서 느꼈던 그녀의 반응보다 훨씬 더 깊고 장기적으로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미나는 윤정의 뒷모습에서 한 사람이 누군가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세월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세월이 얼마나 무겁게 쌓였는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방 안 전체가 그녀의 감정으로 물들어 있었다. 윤정은 테이프를 다시 내려놓으며 다이어리 위에서 손을 잠시 멈췄고 미나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아주 천천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 흔들림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의 중심에 도달하기 직전 생겨나는 짧은 고요처럼 작고 강했다.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서늘하게 졸아드는 듯한 감정을 느끼며 윤정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에서 아주 얇은 선이 하나 흔들리며 정체 모를 연결이 점차 형태를 드러내는 듯한 감각이 찾아왔다. 윤정은 마침내 다이어리를 열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 전체가 아주 짧고 미세하게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필체는 오래전 손끝에서 시작된 글자들이 마른 종이에 남긴 흔적으로 보였다. 그 글씨는 미나가 어린 시절 어디선가 본 적 있는 필체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미나의 심장은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 뛰는 소리가 가슴 위를 고요하게 두드리며 올라오는 듯한 울림을 만들었다. 그 울림 속에서 미나는 깨닫고 있었다. 이 집의 과거와 자신의 과거가 이미 한 점에서 맞물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맞물림은 곧 두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강한 예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윤정의 손이 다이어리 첫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가 방 안에 천천히 스며들었고 그 소리는 단순한 종이의 움직임이 아니라 오래된 시간의 파편들이 한 장씩 깨어나는 듯한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 미나는 윤정의 어깨 너머로 흘러나오는 감정의 흔들림을 바라보며 방금 보았던 필체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 필체는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조심스럽고 섬세한 마음으로 적은 글씨였고 각 획마다 감정이 뭉쳐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미나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공백처럼 남아있던 기억의 한 귀퉁이가 조용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 흔들림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고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던 느낌과 닮아 있었으며 그 감각은 미나의 심장 아래쪽에서 은근하게 번져 올라오며 숨을 고르게 만드는 과정마저 흔들고 있었다. 윤정은 다이어리의 다음 장을 펼치며 손등을 조심스럽게 올렸고 그 손등을 스치는 빛에서도 흔들리는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다. 그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날짜 옆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 글씨는 어른이 아닌 어린 소녀가 쓴 글씨처럼 둥글고 작았다. 그 문장의 내용조차 보지 않았는데도 미나의 숨은 그 필체의 느낌만으로도 어느 순간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윤정이 다이어리에서 손을 떼는 순간
종이 아래쪽에 숨겨져 있던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왔다. 사진 속에는 피아노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두 소녀가 있었다. 조금 더 자란 언니와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소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서 있었고, 피아노의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두 사람 사이에서 반쯤 빛을 내며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방 안 공기 전체가 가볍게 흔들렸고, 미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천천히 차오르는 느낌을 견디지 못한 채 손끝이 서늘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진 속 어린 소녀의 얼굴은 흐릿하게 찍혀 있었지만 미나는 그 소녀에게서 분명한 익숙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익숙함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고, 마치 오래전 자신이 알았던 사람이 바로 그 소녀였던 것처럼 기억의 주변부에서 오래된 잔상이 하나씩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미나는 손을 가볍게 움켜쥐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 숨결 속에 아주 작은 떨림이 담겨 있었으며, 그 떨림은 자신이 막 잃어버린 기억의 문을 다시 마주하게 된 사람처럼 깊고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윤정 또한 사진을 바라보며 몸을 조금 기울였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방금까지 느끼던 슬픔에 더해 아주 희미한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나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번지고 있었다. 그 감정은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무언가가 다가오는 순간에만 생기는 특별한 떨림과 닮아 있었고, 바라보는 사람조차 쉽게 고개를 젓기 어려운 강렬한 흐름을 방 안에 내려놓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단순한 사진 한 장을 보며 서로 다른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음에도 그 순간만큼은 같은 방향으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같은 좌표를 향해 닿고 있는 듯한 느낌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윤정은 사진을 다시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고, 그 숨결은 방 안 공기를 아주 서서히 흔들어 놓았다. 그 흔들림 속에서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윤정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며 충격과 슬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이 동시에 공기 속에서 얇게 번져나는 느낌이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언어보다 더 많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왜 서로에게서 닮은 감정을 느끼는지, 왜 피아노 앞에서 같은 떨림이 흘렀는지, 왜 이 집의 과거가 자신과 얽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몇 가지 진실은 아직 말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다. 미나의 기억 속 어둠 같은 빈틈들은 오늘 하루 동안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고, 윤정이 숨겨왔던 슬픔 역시 미나를 통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과거가 맞물리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흐름이었고, 그 흐름은 조용하게 두 사람의 마음을 묶는 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방 안 조명은 점점 더 낮은 밝기를 띠었고, 그림자는 두 사람 발끝 주변에서 천천히 이어지며 하나의 긴 선처럼 연결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 연결된 그림자는 마치 두 사람이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미나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그 그림자가 한 번도 느낀 적 없던 안정감처럼 퍼지고 있었다. 이 저택의 과거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집의 끊긴 시간과 둘 사이에 잃어버린 조각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 속에 흐르는 감정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서로가 잃어버린 시간을 조용히 찾기 위한 첫걸음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 첫걸음은 비록 조용했지만
앞으로 이어질 진실의 흐름을 충분히 예감하게 할 만큼 무게 있는 잔향을 남기고 있었고, 그 잔향은 방 밖으로 나가는 길 위에서도 계속 이어지며 두 사람의 등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결국 이 집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흐름의 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다.